네, 안녕하세요. 락규입니다. 최근 뉴스를 보면 DSR 규제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정작 이 용어의 뜻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규제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차주별 DSR 적용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게 차주고요. DSR, 이 DSR이란 뜻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. 말이 되게 어렵죠. 근데 잘 보시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내 연봉 대비 모든 빚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모든 부채 뭐가 들어가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, 마이너스 대출, 자동차 할부, 전세자금 대출, 그리고 카드론,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신용카드 할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빚이죠. 그래서 이 모든 빚이 내 연봉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월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내 월급이 200이다. 근데 DSR 40%를 적용을 하면 한 달에 80만 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상한선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DSR 40%다 하면 내 월급에서 40%가 차지하는 금액만큼만 빚 갚는 데 쓸 수 있다. 이게 포인트고요. 이미 많이 받아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. 이 집값 대비해서 몇 프로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DTI는요, 내 소득에서 매년 이 대출 원리금과 이자 갚는 비율인데, 자, DSR하고 뭐가 다르지? 다른 게 있습니다. 그 차이를 잠깐 보면요. DSR 같은 경우는 모든 빚,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뭐 자동차 할부금, 신용카드 할부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을 받은 거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내용들이 2023년 7월까지 이 DSR 40%를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게 2022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DSR 단계적 강화 방안 손질한다. 그래서 DSR 40%를 조기에 적용을 한다.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 등에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.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비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. 전세대출도 이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내가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렇게 DSR이 좀 적용이 이런 내용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용어와 그리고 곧 바뀔 규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. 저도 보면 볼수록 굉장히 헷갈립니다. 기존에 60%까지 받아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20%를 줄이기 위해서 원금을 많이 갚아야 하죠. 그러면 그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뭔가 처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을 만들어서 갚아야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이고 이 의미도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볼 때마다 헷갈리고 두리뭉실하게 의미만 알아요.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간단하게 뜻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